그 세단 속의 인물, 실크햇에 턱시도를 입고 흰 장갑을 낀 손에 흑칠의 단장을 들고 귀 밑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시커먼 수염을 곱게 기르고 게다가 검은 모노클까지 낀 양은 마치 파리나 런던의 사교계에서 흔히 보는 교양이 있는 신사다. 아니 독자 제군이 만일 탐정 소설의 팬이라면 이 세단 속의 인물이 저 모리스 루블랑의 탐정 소설 주인공, 파리 경시청을 마치 어린애처럼 농락하기를 즐겨하는 무서운 도적 아르센 루팡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을 곧 간파할 것이다. 그리고 제군이 만일 가장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그의 수염이 결코 임시로 붙인 가짜 수염같이 보이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의 가장술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사실을 가히 짐작할 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변장을 자기 이외에는 한 사람도 간파할 수 없으리라는 자부심을 한아름 품고 눈앞에 닥쳐오는 공작 부인의 저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공작 부인이 진심으로 저 늙은 백용호 씨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공작 부인이 과연 백용호 씨와 결혼한다면 그는 자기의 청춘을 제물로 바치려는 정략 결혼일 것이다. 가난한 예술가와 돈 많은 파트너 사이에 생기기 쉬운 의무 결혼. 공작 부인은 현재 저 쾌활한 청년 화가 김수희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때 자동차는 벌써 공작 부인의 정문 앞까지 다다랐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가다듬고 배우가 마치 무대 위에서 하는 것처럼 상반신을 약간 숙이면서 공작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음성을 좀 높이어 중얼거려 보는 것이다. 독자 제군이여, 제군이 만일 의성학에 대한 조회가 있다면 이 수상한 인물의 목소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변해버렸는지 제군은 잠옷 경탄할 것이다. 운전수도 수상하다는 듯이 백미러를 통하여 등 뒤의 신사를 쳐다본다. 자동차는 마침내 유랑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현관 앞에서 조약돌을 깨물며 멎었다. 운전수는 뛰어내려 문을 열면서 또 한 번 이상한 눈으로 손님을 쳐다보았다. 신사는 포켓에서 거울을 꺼내어 자기 얼굴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본 후에 자동차에서 내렸다. 자동차에서 내려 현관을 들어서니 거기 안내인 한 사람 서 있다가 이 훌륭한 신사의 늠름한 풍채를 아래 위로 살피면서 실례의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가장을 어떻게나 잘하셨는지 도무지 누구이신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하고 속히 명함을 꺼내라는 눈치를 보였다. 신사는 그 순간 득이 만만한 얼굴로 이 충실한 젊은 안내인을 잠깐 훑어보고 나서 수상히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꺼내며 안내인의 손에다 쥐어주면서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요. 청년화가 김수일 군을 대신하여 찾아온 사람이라고 공작 부인께 여쭤주면 잘 알겠지요. 명함에는 단지 화가 이 선배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인은 명함을 들고 분주하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야식해서 여쭈시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머리를 곱게 가른 젊은 안내인은 넓고도 긴 복도를 한참 앞서서 걸어가다가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넓은 홀로 신사를 인도하였다. 허허, 훌륭한 이국 풍경이로군. 입으로는 감탄사를 던지면서도 그는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서슴지 않고 상데리아가 찬연히 빛나는 넓은 홀 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가장 무도에는 지금이 한창이다. 저편 상단에는 그리 빈약하지 않은 밴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 백인백양 가지각색으로 가장을 한 신사숙녀들이 열정적인 음악에 맞추어가며 짝짝이 쌍을 지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춤추는 양은 마치 파리의 카바레를 서울에 옮겨온 것과 같은 광경이다. 중세기의 나이트로 변장한 사람, 빅토리아 왕조의 궁녀로 가장한 사람,
인도의 귀족을 흉내낸 사람, 집시풍의 여자, 그들의 가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따져볼 때 가장술이 극히 유치하고 빈약함을 면치 못했으나 이렇게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 그리 추한 광경도 아니라고 신사는 생각했다. 그는, 아니 화가 이 선배는 홀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이 가장 무도회의 주인공인 공작 부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한편 모퉁이 종려수 그늘 밑에 놓여있는 소파로 걸어갔다. 아까부터 파초나무 그늘 아래 외로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의 청년을 발견한 때문이다. 청년은 별로 가장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눈에다 시커먼 마스크를 썼을 뿐이다. 사람들의 춤추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의 입술과 눈동자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 가장 무도회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공작 부인은 아직 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가 이 선배는 청년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은근히 물었다. 청년은 어떤 명상에서 깨어나듯이 머리를 돌려 이 선배의 차림차림을 살피더니 한번 빙그레 웃으면서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르센 루팡? 그 아래턱엔 수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돌포 멘치도 역시 아래턱엔 수염이 없지요. 하고 의외의 말을 건넨다. 그러나 때로는 루팡도 아래턱엔 수염을 기르지요. 필요를 느낄 때는. 하고 대답하는 이 선배는 불문곡절하고 내쏘는 이 청년의 어투가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다. 청년은 역시 빙글빙글 웃으면서 필요를 느낄 때는 그렇지요. 아이 루팡은 그 어떤 굉장한 범죄를 실행할 때는 백발 노인으로도 변장할 테니까요. 하하. 하여튼 훌륭한 가장술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밤 여기 모인 손님 중에 당신의 가장술이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자, 여기 앉으시지요.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청년은 명함을 꺼냈다. 이 선배는 잠깐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당신이 그 유명한 탐정 소설가 백남수 씨? 이 선배는 적지 않게 흥미를 느끼는 모양으로 상대방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유명하다는 말씀을 빼놓으시죠. 글쎄, 나의 가장을 루팡으로 보시는 것을 보니 저는 이 선배 그림 그림 사람입니다. 이 선배도 명함을 꺼냈다. 이 선배 씨? 네, 이 선배. 이 선배. 그림에도 남달리 많은 취미를 가진 탐정소설가 백남수는 여태껏 이 선배라는 성명을 가진 화가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 눈치를 알아차린 이 선배는 아직 백남수 씨처럼 유명한 이름을 가지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천만에요. 그런데 그림 그리시는 지는 벌써 오래셨습니까? 한 2, 3일 되었지요. 2, 3일? 탐정소설가 백남수는 유머러스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쾌하였다. 잘하겠습니다. 그래, 2, 3일 동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고양이를 그릴 셈으로 붓대를 들었는데 그만 호랑이가 되고 말아서 하하하. 두 사람은 10년 친구를 만난 듯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백남수는 웃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끝끝내 자기의 본명과 직업을 감춰두는 자칭 화가 이 선배의 정체가 무척 마음에 걸렸던 때문이다. 공작 부인은 아직 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선배는 말머리를 돌렸다. 아까 잠깐 나와서 한 차례 춤을 추고 도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의 피앙새 백용호 씨께서 등장을 안 하셔서. 백용호 씨? 허허, 자기 부친의 성명 3자를 함부로 입에 담는 습관을 우리는 아직 갖지 못한 줄 알았더니 이 선배는 약간 놀란 모양이다. 그러나 백남수는 여전히 빙글빙글 웃고만 있다. 빙글빙글 웃고만 있다가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오늘 밤 이 가장무도회에 출석한 손님들을 대개는 다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도무지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손님이 꼭 2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손을 들어 저편 한 모퉁이를 가리켰다. 아, 저기 서 있는 서커스의 파리아치 도하역자 말씀입니까? 네. 얼굴을 저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았으니 저게 대체 누군지. 가장도 저렇게 대담하게 하고 나서면 증오를 느낀다는 것보다도 도리어 애교가 있는걸? 저편 밴드 옆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사람들의 춤추는 양을 희죽희죽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인물. 저 공마단의 웃음단지, 어릿광대의 복장을 한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다. 목에 커다란 깃이 달린 주홍색 도화복을 입고 역시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맸을 뿐만 아니라 흰떡같이 분을 칠한 얼굴에다 붉은빛, 파랑빛, 노랑빛 이렇게 여러 가지 빛으로 눈, 코, 입술 같은 것을 간판처럼 그려놓았으니 탐정소설가 백남수의 호기심을 어지간히 끈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었다. 아니 백남수만 아니라 수많은 손님들 중에 그가 대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수상한 어릿광대에게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속삭이는 것이다. 하필 저런 어릿광대로 가장을 한담? 사람이란 다 저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니까요. 대체 누굴까? 저희가. 글쎄 누굴까? 그때 어릿광대는 그 우스운 얼굴로 백남수와 이선배가 서 있는 이편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 반월처럼 커다랗게 찢어진 입술에 이상한 웃음을 띄우면서 훌쩍 홀 밖으로 빠져나가고 말았다. 이 선배는 어릿광대가 우물쭈물하면서 걸어나가는 뒷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백남수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그런데 또 한 사람, 도무지 정체를 알지 못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백남수는 잠깐 이 선배를 쳐다보면서 또 한 사람은 고양이를 그리다가 그만 호랑이를 그린 화가 이 선배씨? 하하하. 화가 이 선배의 정체가 암만 해도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하하. 이 선배가 그렇게 혹이 있는 웃음을 연발할 즈음에 박수 소리가 홀 안을 요란히 울렸다. 한 차례의 춤이 또 끝난 때문이다. 그때 번쩍거리는 금태 안경을 쓰고 검은 모보단으로 만든 중국복을 입은 한 사람의 청년 신사가 사람들을 헤치며 이편으로 걸어온다. 그는 소파에 앉은 백남수를 발견하고 요! 백군 아닌가? 하고 소리를 치며 다가선다. 어째 그리 쓸쓸히 앉아있는 거야? 남들은 이처럼 흥이 나서 막 춤들을 추는데, 응? 공작 부인이 꾸며놓은 이 가장무도에 대한 군의 감상은 어때? 중국복의 신사는 그 조각처럼 단정한 용모에 반만큼 미소를 띄우면서 은으로 만든 시가렛 케이스를 포켓에서 꺼내어 담배를 붙인다. 그러나 백남수는 한번 빙그레 웃고 나서 하여튼 군의 감상부터 먼저 드러나 보세. 보건대 무척 유쾌한 모양인데 요즘 도무지 웃을 줄 모르던 군이 그처럼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하고 의미 있는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며 국제도시 상해에서 수입해온 춤인 만큼 훌륭한걸? 공작 부인을 제법 리드하는 거 보니까 하하, 걸 보았나? 그러나 백성생의 춤이야말로 본격적일걸? 혼바 파리의 사교장에서 가져온 만큼. 그런데 왜 백선생이 아직 안 보이지? 정란 씨도 아직 안 보이고. 이 선배는 그 순간 이 중국복을 입은 청년 신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 어떤 온화의 빛이 알알이 떠오른 것을 보았다. 웃음이 사라진 청년의 얼굴. 그것은 마치 단아한 그리시아 조각처럼 어여쁜 얼굴이다. 이 선배는 아직까지 그처럼 어여쁜 용모를 보지 못했다. 청년은 호란을 한번 휘 둘러보고 나서 자기의 온해를 떨쳐버리려는 듯이 하하하, 하여튼 백선생이야말로 조선의 행운아야. 아니 세계의 행운아인걸. 55세의 늙으신 몸으로서 공작 부인의 사랑을 도차지했으니까 백군, 그렇지 않은가?
그는 억지로 자기가 유쾌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이려는 듯이 웃어 보이며 옆에 앉은 신사 모노클에다 실크햇을 쓴 이 선배의 차림차림을 흥미있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백남수는 그때 얼른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선배 화백, 그리고 이분은 저희 집의 고문 변호사. 단연간 만주 개발에 많은 힘을 쓰는 오상옥 군입니다. 아, 그런가. 청년 변호사로서 가장 수완이 능란하다는 오상옥 변호사였던가. 그때 이 가장 무도회의 주인공 공작 부인이 홀에 나타났다. 호란이 터져나갈 듯한 박수소리, 머리에다 꼬리를 활짝 펼친 공작의 관을 쓰고 흰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야해복을 입은 공작 부인은 손님들에게 가벼운 답례를 하며 돌아간다. 음악 소리는 다시 홀 안을 울렸다. 왈츠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으로 상대방을 고르면서 홀 중앙으로 몰려든다. 백남수는 이 선배를 혼자 소파에 남겨놓고 군중을 헤치면서 공작 부인 앞으로 걸어가서 오늘 밤만은 저도 서양 사람이 된 셈이니 공작 부인, 부인과 함께 춤추는 영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약간 허리를 굽히고 공작 부인의 손등에 입을 대는 흉내를 낸다. 공작 부인은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 대신 왼손을 백남수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이리하여 춤은 다시 시작되었다. 물을 녹는 듯한 음악 소리와 아울러 호라는 흐느적거리는 왈츠의 물결이다. 그런데 백 선생께서는 왜 아직 안 보이셔? 같이 떠나오시지 않았어요? 저 백영호 씨 말씀입니까? 아이 어쩌면 공작 부인의 박가더른, 아니 한 달 후면 박가더른이 되실 양반, 허허, 백영호 씨야말로 세계에서 둘도 없는 행운아죠. 그만두세요. 누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담? 아니오시다. 그건 저 오상옥 변호사가 아까 나에게 한 인사였죠. 세계에서 둘도 없는 행운아라고. 오구는 공작 부인에게 많은 흥미를 가진 모양인데, 공작 부인은 입맛이 쓰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은몽 씨는 나의 아버지의 무엇과 결혼하시렵니까? 100만 원의 재산? 노. 그의 인격? 노. 그에 대한 의리? 예스. 그리고 그의 성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잠깐 그쳤다가 한 달 후에는 남수 씨의 젊은 어머니? 젊은 어머니? 감개무량하다는 남수의 어투였다. 그런데 은몽 씨는 지금까지 참으로 사랑을 바쳐본 사나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쯤이야. 누구? 그것은 알아서 무엇하세요? 칼이라도 들고 덤벼들겠어요? 칼? 농담은 그만하고. 참, 농담은 그만합시다. 남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지금 저기 소파에 앉아있는 실크햇의 모노클을 쓴 신사, 그가 대체 누굽니까? 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글쎄 누굴까? 아, 이 선배라는 화가가 아니에요? 전부터 친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이 처음. 아직 인사도 못했어요. 공작 부인은 그리고 남수의 어깨 위로 묵묵히 앉아있는 실크햇의 신사를 뚫어질 듯이 넘겨다본다. 남수는 다시 말을 이어 그리고는 조금 전 공마단의 어릿광대로 가장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대체 누굽니까? 공마단의 어릿광대? 얼굴에다 흰떡 같은 분칠을 하고 우스워서 죽겠다는 듯 초생딸 같은 입이 찢어지도록 웃는 사람, 머리에는 주홍빛 수건을 쓰고. 공작 부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홀 안을 이리저리 휘 둘러보았다. 어디 있어요? 없을 리가 있나? 조금 아까도 있었는데. 누굴까? 남수와 공작 부인이 홀 안을 아무리 살펴보았으나 주홍빛 도화복으로 전신을 감추고 희죽희죽 웃고 서 있는 수상한 그림자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도와 역자.